내가 돈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게 뭐였냐면 조금 벌던 시절이었어. 내가 그때 계약했던 게 한 10년 동안 그거 1억 5천을 갚는 거였어. 어느 순간 내가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네. 카드를 쓰기 시작했네. 야, 이게 끝도 없이 터지더만. 월에 얼마가 나왔냐면 800이 나온 거야. 야, 이게 큰일 나겠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게 나 돈 공부해야겠다. 쭉 다 파고 난 다음에 내가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 과거에도 제가 그때 돈 없었다 죽겠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네 이제 일반 시청자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늘 돈이 없었지. 그리고 내가 불과 30 초중반까지는 항상 돈이 없는 상태였어.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반지하 세입자였고, 그리고 보증금 300만 원이 없는 거야. 와이프 3천한테 가서 빌리고. 그 300만 원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돈이 많아지게 된 거는 이제 몇 가지 로직, 알고리즘을 내가 이제 느낀 거지.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냥 직진했지. 돈을 대하는 자세, 또는 얼마큼 벌어야 되냐, 또 얼마큼 벌어야 행복하냐, 뭐 이런 얘기라면 사실 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야 돼.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보통은 갈급하거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돼 막 이러잖아. 더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왜? 아니, 돈을 벌려고 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 돈을 버는 것만. 그러니까 결국 돈이 안 벌리면은 안 하게 되고,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없거든. 전업 투자자와 일반 그냥 투자자가 있는데, 전업 투자자 하면 돈만 계속 이것만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이거 어떻게 오르지 그러면서 초조해지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 좀 초월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지.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을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정신적, 두뇌적 총량이 있다고 하면 그게 100이라고 그랬을 때 돈 생각 막 계속 있으니까 100이라는 것 중에서 한 80 정도를 돈에서 잡아오는 거야. 나머지 20 갖다가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성과가 나오냐는 거지. 쉽지 않다는 거지. 내가 100을 그냥 온전히 막 쓰게 되면은 어느 순간 성과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쪽 분야에서 엄청난 결과들을 이렇게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구조. 내가 어떻게 일을 했냐면 돈 생각을 아예 안 했어. 그리고 오히려 내가 쓰는 거를 줄여버렸어. 난 삶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해. 그러고 나서 일에다가 그냥 집중만 했지. 뭐 죽으라고 일만 한 거야. 하루 종일 일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밤새는 날도 허다했고, 내 윗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나보고 옛날 얘기한 게, 야, 가라 좀 집. 그 정도로 내가 일을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가 막 다 터지기 시작한 거야.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기 시작해. 근데 그게 뭐냐면 상사도 알아주겠지만 거래처도 알아주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규모가, 비즈니스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되네, 이거 먹히네. 그런데 그때도 돈 생각 안 했어. 그런데 주변에서 나한테 다 그러는 거야. 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심지어 부모님도 말린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그럼 손해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훨씬 더 이득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 잘리지 않았으면 계속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도 물론 수입이 늘어났고, 덕분에 그걸로 뭐 집도 사고 그렇게 됐었거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거든. 근데 주변 말 조심해야 돼. 주변에서는 늘 마치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안 그렇잖아. 내가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결과물은 못 내면서 더 받고 싶고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그 돈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완벽하게 몰입을 했을 때는 결과물이 따라오면서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시작해. 그런 것들을 빨리 이해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에만 집중하게 되지. 근데 실제로 이거는 완전히 모르는 소리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볼까? 대한민국에 신용카드사가 몇 개 있게? 8개가 있어. 근데 이 8개 카드사가 수익 집단이야, 복지 집단이야? 수익 집단이지.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이들이 수익 집단인데 뭘로 돈 벌까? 수수료. 사람들이 녹여놨어. 어느 순간 돈의 개념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상 신용카드다. 사람들이 돈 쓰게끔 만든 거야. 근데 신용카드를 안 쓰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체크카드만 쓰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은행이든 카드사든 큰 이득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돈을 쓰는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엄청 했을 거 아니야. 그들이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들지? 돈 개념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그래야지 자기의 한도를 넘어서서 계속 돈을 쓰고 자기네 카드사에 좀 더 종속되는 관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부자들을 가르는 기준이 체크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로 갈린대. 그럼 어느 순간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나만의 기준을 설계해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요 정도까지 내가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거든. 내가 돈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게 뭐였냐면, 나름대로 그때가 조금 벌던 시절이었어요. 매출을 많이 좀 뻥튀기 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나한테 좀 더 많이 챙겨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래서 내가, 이거는 대충 이 정도면 내가 갚겠다. 그래갖고 내가 그때 계약했던 게 한 10년 동안 그거 1억 5천을 갚는 거였어. 그래갖고, 10년 동안 1억 5천 갚으면 돼야지. 근데 생각해봤더니 좀 여유로운 거야. 이거 뜬금없는 거지. 10년 동안 갚는 것도 말이 안 됐지만, 그거를 갚으면 난 내 집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 내가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얼마까지 신용카드가 나왔냐면, 애 낳고 뭐하고 막 이제 그때 한참 많이 들어갈 시기였지. 그래서 신용카드를 막 썼는데, 야, 이게 끝도 없이 써지더만. 월에 얼마가 나왔냐면 800이 나온 거야. 10년 동안 갚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용카드가 800이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큰일 나겠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게, 나 돈 공부해야겠다. 도대체 내가 이 800이라는 카드값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그걸 그때 판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때 막 주가라고 파면서 이게 왜 설계됐는지 쭉 다 파고 난 다음에 내가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 휘둘리지 말자, 다 끊자.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설계를 했거든.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부자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 주변에 있었거든. 그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 원장님,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하나같이 괜찮은 사람들은 다 체크카드만 쓰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래, 이거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내렸던 모든 결론의 끝은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자는 게 내 결론. 일단 늘 돈돈거려. 돈이 없다, 투자를 해봐야겠다, 뭐 해야겠다.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돈 개념 관리가 좀 덜 되니까 계속 그런 거에 갈급한 거 있지. 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돈 얘기 아예 안 해. 정말 궁금해갖고 한두 가지 물어보면 딱 인사이트 몇 마디 딱 던지고 말지. 돈 없는 사람들은 맨날 만나고, 뭐 돈 벌 방법 없을까요? 이런 얘기로만 줄을 잃어. 우리가 일반인의 시선에서. 돈이 많은데 그런 얘기 하겠어? 굳이? 할 필요 없지. 왜냐면 어차피 자기는 관리 방법 다 있고, 자기는 어차피 잘 굴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뭐 돈 얘기를 뭐 왜 여유로운데. 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돈 얘기를 안 하다.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돈 얘기만 하잖아? 결론이 없어.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즐길 것만 얘기해. 야, 요즘 뭐 재밌는 것 같은데, 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게 돈이 안 돼. 그 일이. 근데 돈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싶어 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돈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보고 덤빈 게 아니라, 야, 나 이거 재밌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형태로 시작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더라.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이건. 돈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돈을 쓰기 위해 포커싱이 돼 있어. 첫 번째, 명품, 여행. 그리고 뭐 특히 여행할 때 맨날 세상을 경험해 봐야 된다, 견문을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옛날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견문을 넓힐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다양해.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가를 엄청 즐겨. 막 골프 치러 다니고, 스키 타러 다니고, 뭐 때 되면 뭐 해야 되고. 진짜 그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부자들은 다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에서 뭐 얘기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그들이 골프를 친다는 것은 따로 만나고 맨날 술만 먹을 수 없으니까 골프라는 그 스포츠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들 골프 칠 때 하루 종일 비즈니스 얘기만 하거든. 그들은 그들만의 그런 그 룰이 있단 말이야. 얘기하는 김에 서로 땀이나 빼면서 편하게 같이 한번 치면서 라운드나 돌까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한 전략인 것이지, 우리가 무슨 프로 골퍼도 아니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야. 예전에 내 친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우연찮게 만났는데, 내가 이제 차를 알아보다가 그 친구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거 좀 차 어떠냐 뭐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좀 친해졌어. 그 친구도 광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았고, 나는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제 형님 동생을 하게 된 거야.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형님, 저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많이 벌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형님 좀 많이 벌긴 하죠. 근데 뭐가 문제야?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지금 너 얼마 벌어? 자기가 이것저것 뛰고 한 2천에서 3천 정도 벌어요, 월에. 친구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있을 정도로 이 친구가 좀 잘하고 있던 거야. 한 4-5명 굴려가지고. 그래갖고 돈이 많잖아. 근데 너 왜 돈이 없냐? 난 이해가 안 된다. 형님, 저 통장에서 5천을 본 적이 없어요. 야, 상식적으로 네가 2-3천을 버는데 통장에 5천이 꽂힌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난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재무구조를 얘기하면서 좀 뜯어준 거야. 그랬더니 이 재무구조가 답이 없네. 비용 지출되는 것도 15년 전 얘기야. 그 당시에 애들 책가방 하나가 15만 원이야. 로드맵을 가면은 한 10,000원이면 사.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책가방 하나 사도 15만 원을 사는 거야. 책가방만 사겠어? 이것저것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들어가는 돈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것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이거 이 정도는 사줘야지. 우리 N대 정작 그 본인은 반전세. 그럼 내가 얘기한 게 야, 지금 구조가 너무 잘못돼 있다. 그럼 지금 돈 관리 누가 하니? 하나하나 구조를 보고 이거 구조 바꿔. 지금 들어가는 걸 다 빼버려. 이런 식으로 내가 쭉 설계를 해줬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고 일단 전세부터 뭐 하고 계속 해준 거지. 그러고 나더니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형님, 저 드디어 통장에 5천 봤어요. 한 번 이제 그걸 느끼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계속 돈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집 샀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중요한 게 우리 회사가 그래도 규모가 있잖아. 지금 그래도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회사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리스 렌탈 쓰는 거 당연하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회사는 정수기도 리스가 없어. 렌탈도 없어. 저기 자동차도 우리가 법인차가 그래도 세대 네대 되잖아. 전부 다 그 할부도 없어. 다 현찰이야. 오히려 차를 살 때 있잖아. 이런 얘기 하더라. 무조건 렌트 하셔야죠. 안 받으면 손해보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 빚을 진다는 것이 안 좋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냥 무조건 다 현찰 처리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랬어. 그냥 벌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당연히 플러스는 되겠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될 거잖아. 우리가 회사로 따져도 지출 결산을 매달 매기잖아. 가정도 똑같거든. 매달 계산을 했을 때 이번 달에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이번 달에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매달 오늘 이번 달 적자야, 이번 달 흑자야, 이거를 계산하는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지. 반기별로도 계산해야 될 거고, 물론 한 번씩 뭐 아프거나 큰 돈 나갈 수는 있지. 관리비로 갔을 때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번씩 나가는 의료비야, 이거는 미래자산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쪼개는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미래자산 일단 떼, 이거 떼, 다 관리를 짜놨네. 저희가 100억대 부자다, 25억 있는 사람의 그런 마인드와 그런 것처럼 저희는 쓰고 있더라. 1000억이면은 250억.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 내가 돈이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처럼 쓰는 훈련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돈을 쪼개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 사람도 쪼개서 쓰다 보면은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이다. 그러면 그 200에 맞춰가지고 내가 꼭 써야 되는 돈 100만 원을 처음부터 그냥 빼놓는 거야. 그리고 빼놓고 뭐 50만 원 장기수선 충당금, 50만 원은 뭐 미래준비통장,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빼놓고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내 생활은 200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100에 맞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에 맞춰지다 보면은 이미 다른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에 맞춰갖고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미래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데 훨씬 더 득이 됩니다. 오늘의 한마디, 돈에 대해서 연연해서 계속 돈을 쓰고 싶어 해서, 또는 돈을 통장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돈이 모여있다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돈을 내가 다 쪼개놓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초월한 존재가 되자, 이 얘기입니다.